2위 주인공은 바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입니다. 이 정성호 장관의 법무부가 이른바 관봉권 띠지 의혹과 쿠팡 수사외화 의혹과 관련해서 상설 특검을 추진하기로 했죠. 이렇게 되면 지금 이미 3대 특검, 또 3대 특검에 대한 정당성 혹은 동력도 많이 상실된 건 아니냐는 야당 비판도 했는데 또 특검이 추가된다,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설 특검이 가동되는 것은 검찰의 치욕인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감찰로 그냥 대강 얼렁뚱땅 덮고 가려고 하는 겁니까? 그리고 이걸 검찰개혁의 저항이라고 포장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래도 보안 수사가 필요한 겁니까? 제 식구를 제대로 비리조차 하나 조사도 하지도 못하면서 여러분 대부분이 그러면 내란 부부와 은혜를 잊기라도 했습니까? 그러겠죠. 그런 인연법에 따라서 그러는 겁니까? 그래서 냉정하게 끊지를 못하는 겁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고의적인 은폐는 아니라고 당시까지 수사 결과를 종합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동기 있는 자가 범죄자예요. 동기 있는 사람은 다 놓치고 그 말석에 김정민 하나 실수로 쓰레기통에 버렸다라는 거 가지고 국민을 속이려고 하십니까? 이 와중에? 아니, 무능하기 짝이 없네. 들어가십시오. 국민께서 판단하시리라 봅니다. 일단 이현정 의원님, 네. 정성호 장관이 지금 관봉권, 띠지, 쿠팡 수사외압 이것도 상설 특검해야 된다. 이 특검, 다른 3대 특검 얘기를 하기 전에 검찰 내부에서도 아니 검찰 못 믿어서 하겠다는 게 상설 특검이면 또 검사들 파견하냐, 이런 볼멘 목소리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특검청을 하나 만들면 어떨까요? 아니 그냥 특검청 만들어서 특검 이름만 걸고 그냥 수사 계속하면 괜찮잖아요. 검찰 그렇게 싫어하면 특검청 만들면 다 문제 해결됩니까? 자, 지금 벌써 3개 특검이 이 검사들 114명을 지금 파견받아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상설 특검을 검사 5명과 수사관 30명을 해서 또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다 합쳐서 그냥 검찰청 만드세요. 그냥 특검청 만들어서 수사 계속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어렵게 하죠? 그러니까 결국 그런 수사자라는 검사는 필요하고 검찰청은 싫고, 그러니까 이제 계속 특검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얼마나 특검을 더 하려고 그러십니까? 특검이라는 건요, 기본적으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핀셋 수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 수사가 하는 것만 16가지입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잖아요. 또 내란 특검도 마찬가지고 해병 특검 지금 뭐 다 구속영장 다 기각됐어요. 자, 그러니까 그 기각되는 날 바로 정성호 법무장관이 상설 특검 띄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지시를 했고. 자, 근데 띠지 문제와 쿠팡 문제라는데요. 과연 이게 특검할 건지 저는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지난번 공청회 때 다 했잖아요. 그때 추미애 위원장 그 일반 수사관들을 불러놔놓고 얼마나 호통쳤습니까? 근데 밝혀낸 게 있습니까? 띠지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알고 보니까 띠지가 별 정보도 없어요. 자, 그걸 지금 고의적으로 없앴다고 이야기하는데 없앨 이유가 없는 거예요. 쿠팡 문제? 자, 그거는 공수처에 수사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또 특검을 하겠다 이야기를 하니 결국은 이 3개 특검이 별 성과가 없으니까 내년 지금 지방선거 때까지 또 특검하자는 거 아니냐는 그런 의문을 사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아예 검찰청 없애지 마시고 그냥 특검청 해서 하십시오. 성춘부장 목소리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려면 아예 특검청 만들지 않냐라는 반박을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그런 거 공수처에 맡기면 된다고 했는데 또 공수처를 못 믿는 건 야당 아닙니까? 국민의힘에서 공수처 못 믿겠다고 공수처 없애자고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별 다를 거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띠지가 왜 안 중요하다는 거죠? 띠지 관련돼서 그 당시 국회 회의장에 나왔을 때 한 수사관은 그런 얘기를 했죠. 그 담당 그 띠지에 분실한 책임 있는 사람이 아닌 띠지라는 것 자체가 이걸 셀 필요가 없다. 관봉권 띠지라는 게 그런 존재입니다. 이건 셀 필요 없이 5천만 원이다라는 건데 그걸 뜯어서 다시 세봤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관봉권이라는 것, 관봉권 띠지를 볼 일도 거의 없습니다. 수사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사관들도 거의 본인이 그 일을 하는 동안 거의 볼 일이 없는 건데 그걸 본인의 독단에 의해서 그거를 뜯어가지고 세보고 그 띠지 비닐을 버렸다? 이걸 누가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해서 검찰이 스스로 관련된 그 뭔가 혐의란 이런 것들을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서 상설 특검을 통해서 그걸 밝혀보자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 맞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향하는 게 맞죠. 보통 그거는 이제 집권 여당을 향한 게 맞는데 지금 검찰 내부와 관련된 거니까 검찰도 역시 저는 여전히
내년 1년의 유예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자정적용을 못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들여다보기 위해 상설특검을 설치하자는 건데 저는 상설특검 아마 이거 할 때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야당이 분명 발목 잡기를 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상설특검 역시 야당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근데 지금 이 관봉권 띠지도 문제도 그렇고 쿠팡 노동자 이 퇴직금 문제도 그렇고 다 나오는 이름들을 보면 김건희, 박성재 이런 사람들 다 그 지금의 야당 관련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다 인사 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발목 잡기를 통해서 또 거기서 정쟁이 발생할 거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근데 지금 지금 이미 하고 있는 특검도 수사 동력이 많이 상실된 거 아니냐라는 야당의 비판도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구자룡 변호사님. 한문혁 부장검사가 지금 일단 업무에서 배제가 됐고 과거 도이치공군과 술자리 논란 어제 저희 채널의 단독 보도로 알려진 이 사진. 근데 오늘 보니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뭐라 그랬냐면 아니 지금 이 한문혁 부장검사 배제에 대해서 비판을 하더라고요. 왜 배제를 하냐? 이런 취지로. 근데 사실 저런 의혹이 제기되면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배제가 돼야 되는 게 맞거든요. 역대 어느 수사관들도 저런 문제 있으면 다 배제되는 게 맞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한다라는 게 이거에 의해서 특검의 동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를 우려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사실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 한문혁 부장검사가 이종호 씨를 그 당시에 알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원이 굉장히 소수였거든요. 그리고 또 지인의 집까지 가가지고 또 유흥을 했는데 거기서도 서로의 이 통성명이 없었을까? 이런 부분에 굉장히 의문이 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알았다면 그때 만난 건 어쩔 수 없다 치지만 이번에 특검 파견에 대해서는 본인이 회피를 했어야 맞아요. 근데 아마 정부가 바뀌고 특검에 오는 게 자기 커리어에도 유리하니까 그냥 뭉개고 왔을 것 같은데 여기서 또 대단한 문제가 있는 걸 특검에서 알았는데 또 2주 동안 이걸 뭉개다가 언론 보도가 임박하니까 또 이제 복귀를 시켜버렸거든요. 여러 가지로 특검의 조치도 문제가 있다. 근데 이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보내달라고 특검에서 요청을 해서 파견을 받았던 사람이거든요. 여러 가지로 특검에서 특검 동력이 이미 떨어진 거를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지금 보내고 싶지 않아 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런 일 때문에 직무배제가 된다면 그러면 클린엔지의 원칙상 수사를 할 수 있는 손, 깨끗한 손이 아닌 더러운 손이면 물러나라. 그러면 민중기 특검은 뭔데? 이런 얘기가 따라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조치가 미적거려졌던 거다. 그리고 너무 당연한 조치에 대해서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과거 부적절한 술자리 논란으로 직무에서 이 해당 수사에서 배제가 됐는데 오늘 여야의 시각이 좀 판이하게 달랐던 것 같아요. 특검의 동력 얘기 2위였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 차례죠. 첫 번째 댓글입니다. 그러게요. 로또 한 장, 1,000원짜리 서비스 한 장이 목숨보다 귀합니까? 라고 하셨고요. 지하철 못 산 먹방은 보고도 믿기지 않는다. 저도 이 뉴스 접하고 그랬습니다. 저럴 시간에 수사해서 결과물 내놓겠다. 아마 백혜련 경정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직 버리고 집을 택한 겨 또 이게 아예 사투리까지 쓰시면서 이상경 국토부 차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저거인지의 팩트는 여부는 불분명합니다만 이렇게 비판하셨어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477평이 누군가에겐 고통스러운 평수구나라고 아예 비판하셨는데 이건 어떻게 주관의 영역이니까요. 주관적 영역. 댓글 5개 역시 부동산 관련 여러 관심과 공분이 많으신 듯합니다.